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국문학 역사 마지막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작은 이제 9.13의 서사무가에서 판소리개 소설까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비서사시, 우리가 이제 이 서사시라고 하는 것이 있죠. 서사시. 서사시라는 것은 영웅이나 신이나 어떤 평범한 인간, 간의 일대기 이런 것을 이제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국 최초의 현대 서사시가 뭘까요? 바로 김동완의 국경의 밤입니다. 김동완의 국경의 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명왕편이라든가 또는 용비어천가라든가 그다음에 월인 청강지곡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창작 서사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비서사시는 이제 그 391쪽에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구비서사시는 서사무가, 서사민요, 그다음에 판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되고 있죠.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좀 알아두십시오. 이게 번호를 넘버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첫째 줄에 서사시는 영웅서사시라는 여기 밑줄 치세요. 선입견을 배제하고 범인, 이 범인은 여기서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서사시도 서사심을 알아야지 역사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서사무가는 무당이 어떤 그 밑에 나오죠. 구슬을 하면서 부르고 무 속에서 섬기는 신의 내력을 풀이한다. 자, 이런 거를 이제 근본을 풀이한다 해서 본풀이라고 합니다. 본풀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건국서사시는 나라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국중대회, 나라굿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전에는 왕 이꼴 무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었죠. 재정일치, 제사장이 정치한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다가 점점 이 무당의 역할이 이제 적어졌다고 그랬고, 자, 392쪽에 그 다섯 번째 단락에 보면 구세 기본 절차는 12거리다. 이렇게 나왔죠. 12가지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이제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 세습무와 강신무가 있죠. 세습무라는 것은 이제 그 무당의 가업을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근데 이 강신무는 신내림이에요, 신내림. 신내림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이 무가는 교술무가다. 가르친다는 거죠, 교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무가의 종류는 서정무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사무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희곡무가가 있어요. 희곡무가. 그리고 교술무가가 있어요. 번호로 4개가 되겠죠. 이렇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서사무가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394쪽에 네 번째 단락으로 가보시면 거기 밑줄 좀 치시면 좋겠는데 이 서사무가 가장 풍부한 곳은 제주도다. 제주도가 이제 서사무가가 풍부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395쪽에 9.11.13.3에 서사민요. 서사민요가 있죠. 일종의 서사민요는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노래고 이런 그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서사민요에는 자 396쪽에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밑줄 치세요. 서사민요에는 자탄의 노래가 많아서 서정시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건 전개 뚜렷한 유형 구조가 있어서 서사문학의 요건을 갖췄다. 이 자탄이라는 것은 이제 스스로 한탄한다는 뜻이에요. 자탄, 스스로 한탄하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비극적인 서사민연에서 흔히 다루는 문제는 시집살이의 고난이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시집살이를 견딜 수 없어서 머리를 깎고 중이 된 세댁이 친정으로 탁발하러 가죠. 공양 같은 것을 이제 받으러.
그런 사연, 또 친정어머니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해서 서럽게 돌아섰다는 것으로 결말을 삼기도 하고요. 또 사방을 다니다가 남편을 다시 찾아서 함께 살았다라고 이제 또 하기도 합니다. 또 과거를 보러 간 남편이 죽어서 돌아왔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서사 397쪽의 밑에서 두 번째 단락의 첫 줄에 보면 밑줄치세 서사미녀는 모두 비극만 그린 게 아니고 희극적인 것도 있다. 희극적인 서사미녀도 있어서 대조가 된다. 이런 말도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소리 형성 398쪽. 이 판소리는 밑에서 둘째 줄에 일고수 이명창이란 말 있죠. 고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창이다. 고수는 북만 찌는 게 아니고 이 귀명창이라고 나오죠. 잘 듣고 이걸 이제 어떻게 이 내용을 창자가 부르는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잘 맞춰서 추임새를 넣어야 될지 이런 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전반적인 판소리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야 되고 309쪽의 세 번째 단락에도 밑줄 치세요. 판소리는 서사무가에서 유래했다. 바로 이 서사무가에서 판소리가 유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399쪽의 마지막 단락에 배뱅이꽃 나오죠. 무당이 구슬하면서 죽은 사람의 혼령을 불러내는 방식을 본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00쪽의 밑에서 넷째 줄 고수는 북으로 장단을 맞출 뿐 아니라 추임새라는 감탄사를 넣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말로 하면 얼쑤 이런 거죠. 좋다 이런 거. 제가 한 번은 이제 스페인에 갔는데 거기에 가면 이제 유명한 춤이 플라멩고 춤이 있어요. 세비야에서 한번 공연을 본 적이 있는데 이 플라멩고 춤을 출 때 이제 올레라고 이제 관객들이 막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 올레라는 게 이제 일종의 한국식으로 말하면 추임새죠. 얼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01쪽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소리를 시작할 때 허두가나 단가를 불러요.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이제 가다듬는 거죠. 목을 풀고 그런 것이 있고. 자, 판소리 12마당이 있죠. 402쪽에 보면. 그래서 이 판소리에 12마당이 쭉 있는데 지금 이제 이 판소리 중에서 전해오는 그런 마당으로 본다면 뭡니까? 402쪽에 9.13.5의 두 번째 단락 첫째 줄에 춘향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심청가. 그 다음에 흥부가. 수군가. 이 수군가는 별주부전 이런 이야기죠. 적벽가. 요 다섯 작품이 이제 쭉 이어져 오는 다섯 마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03쪽에 두 번째 단락의 첫째 줄, 둘째 줄 밑줄 치세요. 판소리는 민간 전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황을 복잡하게 하고 인물들 사이의 대립을 심각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작을 해서 질적인 비약을 이룩했다. 이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단락 판소리 사설 가운데 소설과 관련을 가지지 않고 판소리로만 존속하는 게 가로지기 타령이죠. 이 가로지기는 원래 가로지기에서 나온 건데 이 이제 죽은 관을 들어서 이제 메고 갈 때 가로로 지었다는 거죠. 가로로 이 관을. 그래서 이제 이게 가로지기인데 이게 가로지기로 바뀐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병광색하고 밑에서 셋째 줄 끝에 있죠. 유랑민의 가련한 처지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했다. 자, 밑줄 치세요. 자, 404쪽에 민속극이 나왔는데 이 민속극은 산대이라는 게 있어요. 산대이는 산처럼 높은 무대에서 공연한 연극이고 그 밑에 넷째 줄 나레이라고 나왔죠. 나레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좋지 않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거죠. 일종의 축사하고 같고 또는 벽사진경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말은 405쪽의 셋째 줄 민속국과 판소리는 이제 두드러진 차이가 있었다. 판소리는 사대부 문학에서 물려받은 수사법, 유교 윤리에 입각한 교훈적인 주제를 받아들여서 표면을 장식하면서 이런 독자적인 어법을 사용해서 이면적 주제를 구현하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406쪽의 셋째 줄 보면 무당에 이제 군놀이가 있죠. 여기서는 주무와 조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메인이죠, 메인. 주된 무당이. 조는 도와준 사람이니까. 우리 주연, 조연하고도 비슷한 거죠. 무당 중에 주연이 주무고 무당 중에 조연이 조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407쪽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첫째 줄에 탈구 또는 탈놀이, 동해안 별식인 곳의 한 거리다. 탈춤과 비슷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과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판소리 무슨 과장? 자, 이거 좀 한자로 써주세요. 이 과장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챕터죠, 챕터. 하나의 이 장이죠. 그래서 독자적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 해도 이제 어떤 즐거움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408쪽의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광작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넓게 짓는다는 거죠. 광작. 넓을 광자의 질 작자죠. 자, 이러니까 이제 소작인의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소작인. 대규모 그 분홍이죠. 분홍. 대규모 분홍. 그러면서 이제 도망꾼도 생기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흥부전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흥부전. 그래서 이 놀부가 토지를 차지하고 스스로 경작하자 흥부가 밀려나서 품팔이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형제간의 우애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면적으로는 이런 그 토작인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09쪽에 한 그 다섯째 단락에 보면 박첨지 이거 나오죠. 박첨지는 꼭두각시의 남편인 허름한 영감, 바가지로 만들었으면 성이 박가다. 바가지니까. 그다음에 홍동지는 불구롱자죠. 박첨지 조카인데 천하장사하고 벌거벗어 다녀요. 그래서 이 불구롱자하고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같은 이제 불구롱은 원래 이제 이렇게 한자로 쓰는데 이런 홍을 이제 성으로 삼는다고 나오죠. 410쪽의 셋째 줄에 보면 박첨지는 맨 처음부터 등장하고 장면이 바뀔 때마다 얼굴을 내밀고 악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이 박첨지가 해설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첨지가.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박첨지와 관련된 것도 그 다음 단락에 한 10째 줄에 보면 투쟁을 희화로 바꿨다 밑줄 주시고 희화하라는 것은 웃기게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웃기게 표현한다. 웃기게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뭐 탈춤 부분에서는 이제 여러 뭐 탈춤이 있는데 그 413쪽에 넷째 줄에 보면 이 사자 춤 같은 게 있죠. 이거는 이제 밖에서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그래서 뭐 이 봉산 탈춤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사자와 관련된 건데 그런 거 밖에서 들어왔다는 거고. 자, 400 나머지는 좀 건너가고요. 416쪽을 볼까요? 416쪽에 세 번째 단락에 보면 이 경기도 양주가 나오죠. 양주에서 해마다 4월 초파일 5월 단오날에 이 탈춤을 해요. 실제로 양주에 가면 이 탈춤 뭐 박물관 이런 곳이 있어요. 양주 별산대 놀이도 있고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락에 417쪽이죠. 마지막 단락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거기 보면 첫째 줄에 탈춤은 18세기 이후의 새로운 상황에서 밑으로부터 대두한 혁신의 움직임이 극명하게 표현된 예술 형태고요. 두 줄 내려가면 등장인물 여기 밑줄 치시고 등장인물 사이의 갈등을 박진감 있게 구현하고 하층 민중의 생활 의지와 어긋나는 지배체제의 허위, 이 지배체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이 탈춤의 영어로는 이제 마스크 댄스라고 합니다. 탈춤 의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국문학 역사가 상당히 좀 엄청난 양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방송도 들으시고 해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